주한미군이 합동경 전술 차량 JLTV를 부산항 8부두를 통해 반입한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주한미군 제19 원정지원사령부는 2022년 8월 10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서 미 육군 수송사령부 예하의 제837 수송대대와 군수사령부 예하 제25 수송대대가 장비를 부산에서 한반도의 목적지까지 수송을 했다며 5장의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서 확인되는 장비는 합동경전술 차량으로 불리우는 JLTV입니다. 팩트의 추적과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합동경전술 차량의 반입일자입니다. JLTV의 정확한 반입일자를 파악하는 것은 현재 한반도의 안보 현상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거에 촬영이 된 사진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고, 장비의 반입일자를 잘못 확인하면 현재 상황을 오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제19 원정지원사령부는 2022년 8월 10일 SNS에 사진을 공개를 했으나 정확한 반입 일자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본인이 가능한 선에서 관련 자료를 추적을 해보면 미 육군 군수사령부 예하 제403 야전지원여단이 이와 관련된 사진을 2022년 8월 초에 공개한 것이 있습니다. 제403 여단은 부산이라고 장소를 밝히고 외관인 캠프 캐롤을 명시하고 JLTV의 하역 장면을 촬영을 했는데 사진의 촬영 일자가 2022년 7월 24일입니다. 그리고 공개된 사진에서 JLTV를 수송한 수송선이 미 해상수송사령부가 임대하여 운용을 하고 있는 차량 운반선 로로인 MV 그린 레이크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로선은 만재 배수량이 57,623톤에 수송 능력은 22,799톤으로 건조사인 일본의 신쿠로시마 도크 조선소 자료에 따르면 표준 중형 자동차 기준으로 6,400대를 한 번에 수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의 제네시스 중량이 약 1.5톤이고 합동 경전술 차량 JLTV의 중량이 10.27톤이므로 산술적 계산으로 MV 그린레이크는 최소 600대 이상의 JLTV를 한 번에 수송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반입 일자를 확증하기 위해 로로선인 MV 그린레이크의 운항 기록을 확인해 보면 2022년 7월 23일 항구의 명칭을 밝히지 않은 곳에 입항을 하여 13시간 52분을 정박한 뒤 2022년 7월 24일 출항한 것이 확인이 됩니다. 미 육군 제403 야전지원여단이 7월 24일날 촬영을 했다는 사진을 공개했으므로 선박 항적 추적 사이트의 기록을 여기에 결합을 하면 로로선인 MV 그린레이크는 AIS를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2년 7월 23일 자정경에 부산항 8부두에 접안을 한 후 2022년 7월 24일 새벽에 JLTV를 하역한 다음 당일 정오인 12시 이전에 부산항을 떠났다는 결론이 됩니다. 소형 경량 전술 차량이므로 하역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다는 것이 됩니다. 추가로 MV 그린레이크의 운항 기록을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7월 27일 일본 오카야마현에 있는 구라시키시의 미즈시마항에 입항을 했고 28일에는 효고현 가코가와시에 있는 히가시야 하리마항에 입항을 했습니다. 29일과 30일에는 이바라키현에 있는 히타치 나카시항에 입항을 했고 31일과 8월 1일에는 아이치현에 있는 나고야시에 입항을 했으며 8월 1일과 2일에는 아이치현에 있는 가마고리시에 입항을 했습니다. 이 차량 수송선이 민간 상선이 아니고 미 해상수송사령부가 임대하여 운용을 하고 있는 군용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부산항 8부두를 출항하고 난 뒤에 일본에서 매우 특이한 입항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JLTV입니다. 미 육군이 운영을 하는 구형 험비를 대체를 하는 신형 전술 차량으로 상세한 내용과 재원은 이미 인터넷상에 자료가 많으므로 시청자 여러분께서 직접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7월 24일 반입이 된 합동경 전술 차량 JLTV의 의미와 그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개발된 JLTV가
4인 승인 전투 전술 차량 CTV와 2인 승인 전투 지원 차량 CSV로 구분이 되며, 전투 전술 차량인 CTV는 4개의 파성형으로서 중기관총을 장착을 하는 M1278과 범용 용도인 M1279, 일반용으로 사용을 하는 M1280, 근접 전투용으로 사용을 하는 M1281 등이 있다고 제작사인 오시쿠시사가 공개한 내용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는 미 육군 제403 야전지원여단이 공개한 사진에서 확인이 되는 JLTV의 종류를 식별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로 7월 24일 날 반입이 된 JLTV의 종류입니다. 403 야전지원여단이 공개한 사진에서 확인되는 모델은 두 종류로서 범용인 M1279와 근접전투용인 M1281 두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에는 JLTV의 엔진 앞 그릴 앞에 달려있는 일련 번호가 각각 다른 20여 대의 JLTV를 식별할 수가 있고, 그 일련 번호는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 12번 785427을 주의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일련 번호가 왜 중요한지는 뒷부분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반입된 JLTV가 어디에서 출발을 했고 과연 어느 용도일까라는 문제입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 2022년 5월 26일자 게시물을 통해서 열차에 실려서 이동을 하는 JLTV 사진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포트 와이니미에서 미 해군 원정 배출을 위해 JLTV를 수송을 한다며 3장의 사진을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사진 중에 화차에 실려있는 JLTV의 일련 번호가 7월 24일 부산항 8부두에서 확인이 되는 JLTV의 일련 번호와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 증거입니다. 일련 번호 785427이 선명하게 식별이 됩니다. 따라서 7월 24일 한반도에 도착을 한 JLTV는 미 본토 캘리포니아 포트 와이니미에 배치되어 있던 것을 한국으로 이동 배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트 와이니미에 주둔을 하는 어느 부대가 한국에 이동한 것일까라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은 포트 와이니미에 주둔을 하는 미군 부대 리스트입니다. 대부분이 미 해군, 특히 CV라고 불리우는 미 해군 건설공병부대가 주둔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미 해군에서는 JLTV를 운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미 해군이 운영을 하는 USNI 뉴스가 2022년 5월 27일 인용 보도를 한 미 의회조사국 CRS의 2022년 5월 26일자 보고서를 보면 미 해군도 소량의 JLTV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2021년 회계연도에 25대와 2022 회계연도에 14대를 획득을 하여 현재 39대를 보유하고 운용 중이며 2023 회계연도에 18대를 추가 획득하기 위해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7월 24일 부산항에 도착한 JLTV는 미 해군 건설공병인 CV가 운영을 하는 자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차량의 도색이 미 육군 도색이라는 것이 특이합니다. 이 상황을 해석을 하고 결론을 내려보면 제19 원정지원사령부의 8월 10일자 SNS 게시물은 7월 24일 날 반입이 된 JLTV를 촬영한 사진인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입된 JLTV는 순환 배치 물자가 아니라는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19 원정지원사령부가 전시비축 물자 저장소인 APS-4가 위치를 한 칠곡군 외관읍의 캠프 캐롤을 언급을 했고, 미 국방부가 5월 26일 날 공개를 한 포트 와이니미를 출발을 한 JLTV 차량의 일련 번호가 부산에 도착한 차량에서 확인되는 일련 번호와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어 포트 와이니미에는 미 육군이 주둔을 하지 않고 있으며 미 공군과 해군만 주둔한다는 점 등이 확인되므로 주한미군이 공개한 자료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현재로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첫 번째, 포인트 무구에 주둔을 하는 캘리포니아 주 방위공군 제146 항공수송 비행단 또는 포트 와이니미에 주둔을 하는 미 해군 건설공병단의 기동건설 대대 중에 하나, 그것도 아니라면 미 육군의 제40보병 사단 정도가 예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이 8월과 9월에 실시가 되는 을지 프리덤 쉴드 훈련을 위해서 전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전력 증강인지도 예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상당 수량의 JLTV가 한국에 반입되어 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는 통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